다 팔아. 안녕하십니까 이리원 리서치입니다. 왜 이렇게 놀래요? 아니 제가 이거 장 보다가 다 파란불이어서. 그렇죠. 네. 우리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다 말았지만 공연 같은 것도 더 좀 늦춰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랑종인가? 나 보려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예. 괜찮을까? 저 혼자 보러 갈 건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확진자 수가 오늘 아침 어제 전일 자정 기준으로 한 1,275명 정도로 12월 25일 이후로 최다 신규 확진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텍트주 관련으로 좀 반등 심리 살아나는 것들이 좀 보이나 싶더니 다시 또 재차 심해져서 숫자도 안 좋기 때문에 네. 내 생각에는 8월까지 이른 소위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네. 언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봐야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서 정말 진주를 가려줘야지.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해줘야 네. 코를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같이 뭐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네. 이제부터는 뭐 매일매일 뭐 확진자 몇 명이다 언론에서 이제 공포 그 어라운드 코너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캠 피셔가 했던 말인데 코너를 돌면 흡혈귀가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공포 영화에 있지 현실은 없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랬을 때 한번 올해 연간으로 세게 바이코를 한번 해볼 타임이 그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진아 연구원이 종목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좀 부탁드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렇게 내가 안진아 연구원에 농담하지만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일도 참 열심히 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거는 다이어트도 성공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 난 의지를 갖고도 잘 안 되는데 몸무게는 공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내가 물어본 거 없어.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근데 체지방을 정말 하게 빼면서 내가 요즘 아주 내가 힘든데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본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보러 하루에 2-3시간 운동을 하라 그래서 내가 됐다 그랬는데 나도 운동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 하는데 네. 굉장히 그걸 세게 하는 거지. 유산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와이프가 같이 필라테스 선생님이 좋다고 둘이 같이 가서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한번 가봤거든. 필라테스요. 죽는 줄 알았어. 그 필라테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필라테스 코어가 엄청 코 뭘 해줘야 힘들잖아요. 된다는데 한 2번 가고서 이제 몸이 허리가 약간 삐끗했다고 핑계대고 안 갔는데 네. 근데 와이프가 그 선생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도 CJ ENM도 만약에 이 코로나 이게 좀 아니면 좀 더 좋아질 게 참 많은 회사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요. 그럼 우리 자료 갖고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2분기 CJ ENM 프리뷰 겸 업데이트 자료를 이제 썼고요. 이제 제 TP가 18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아서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만 원 언더를 기록을 했지만 거의 TP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제 TP 조정 겸 다시 재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8월 5일에 실적 발표가 납니다.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첫째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었어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업데이트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 사업부에서 이제 1분기 때부터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디어나 컨텐츠 쪽으로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이쪽으로도 사업 부분의 이제 전략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 한 달 동안 가파르게 5월 말 기점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미디어 사업부 쪽에 이제 저희 티빙 OTT 플랫폼 유료 가입자 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유료 가입자 수는 한 7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한 130만 명까지도 이제 넘어설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뭐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유료 가입자 수가 좀 순증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제 이렇게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느냐라고
라고 이제 보시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로 2020을 이제 티빙이랑 그리고 저희 TVN 채널 그리고 XTVN 이 세 프로그램에서 세 채널에서 이제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티빙에서만 볼 수 있게끔 좀 락업 효과가 좀 큰 기여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제휴 프로모션을 통해서 네이버 멤버십 효과에 좀 가입자 수가 많이 좀 늘어난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세 번째는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좀 공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런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뭐 컨텐츠의 다각화 그리고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한 이런 멤버십 효과를 통한 이제 유료 가입자 수의 확대 유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2분기 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기대를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디어 쪽에서 좋은 부분은 광고 단가가 지속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도 굉장히 광고 단가가 높았는데, 보통 광고 단가는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인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TVN에서 종영한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인이나 뭐 빈센조, 뭐 간 떨어지는 동거, 뭐 이러한 뭐 화제성 있는 드라마나 예능 중심으로 광고 단가가 높은 수준의 광고 단가가 지속해서 1분기에 이어서 상승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여전히 좋고, 여기에 더해져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자체적인 이런 OTT 플랫폼의 유료 가입자 수 확대를 통한 또 다른 이런 이익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반기에 사실 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 말고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가 진출을 할수록 사실 수혜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쪽으로 많이 돌아갈 거다라고 해서 연말 연초에 좀 중소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고 최대 규모의 제작사이기도 하고요. 뭐 컨텐츠 자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가능할 뿐더러 이제 자체적인 OTT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의 디즈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리포트를 낸 적도 있고, 이제 한국의 디즈니가 될 수 있을까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티빙의 이런 유료 가입자 수의 추이가 지금은 이제 뭐 유로 2020이나 이런 이벤트성 프로그램 뭐 이런 컨텐츠로 이제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유료 가입자 수 확대가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OTT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을 했을 때 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이런 가입자 수를 지켜나갈 만큼의 강력한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내가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요새 그 새콤달콤인가 영화 되게 재밌더라고. 나중에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고. 네. 근데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엄청 넷플릭스에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빈센조로 그렇게 엄청 빈센조도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정말 동의하는 게, 컨텐츠 업체들의 채널이 정말 다양해지니까 옛날에는 정말 드라마 업체 이런 게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오늘이 이런 소위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크지 않은 날이면 바이커랄 종목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코로나 좀 다시 확산되고 그리고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밸류 부담이 또 생길 수는 있지 않나요? 그 전에도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18만 5천 원 했을 때도 뭐 피익이, 저는 SOTP로 이제 각 사업 부분을 다시 밸류를 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8만 5천 원 수준 놓고 봐도 PER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업부나 이제 앞으로 더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 대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항상 자료 뒤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네. 보면 PBR로 보면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구나. PBR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싸거나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좋은 기업인 건 알겠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잘 이용해서 사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행 같은. 그렇죠.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좀 택트에서 언택트 기조로 다시 좀 이렇게 바뀐다면 사실 ENM이나 뭐 넷플릭스나 같은 뭐 이런 온라인 그리고 플랫폼 미디어 콘텐츠 쪽은 사실상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언택트나 컨텐츠나 그거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이미 작년의 얘기고 네. 오히려 이번에 전반적으로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혹시 좀 더 한번 1, 2주 이어져서 주가가 좀 매력 좋은 기업인 건 알겠으니까 좀 좋은 주가 수준에 와주면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컨텐츠가 있다는 것도 좋고 컨텐츠도 있지만 그리고 플랫폼도 유일하게 이제 자체적으로 갖춘 회사. 그래서 저는 좀 디즈니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이즈나 뭐 규모 면에서는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도 사실 컨텐츠에서 출발을 했었고 뭐 자체적으로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같은 픽사 그리고 ESPN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까지 좀 컨텐츠를 다양하게 갖춘 상태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출범을 한 거고요. 그 시작을 보면은 CJ ENM도 뭐 저희 드라마, 예능, 뭐 음악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이제 OTT를 출범을 함으로써 가입자 수가 또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굉장히 좀 유사한 그림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시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는 구간에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당초 이제 가이던스 대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넷플릭스를 좀 위협할 정도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1억 명을 돌파를 한지는 오래전에 지났고 한 1년 좀 1년 한 4개월 만에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을 돌파하기까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갖추고 플랫폼까지 출범을 해서 좀 컨텐츠의 수급과 플랫폼의 이런 수직 계열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큐에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랑도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 한 400억 정도를 이제 네이버에서는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저희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IP를 활용을 해서 또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로 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 그리고 엔터사와 이런 컨텐츠와 플랫폼 간의 이런 협업이라든지 엔터사의 플랫폼으로의 영역 확장이 굉장히 좀 많이 트렌드, 뭐 산업의 영역 확장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서도 점차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디어도 이제 엔터는 K-팝이 컨텐츠고요.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예능 같은 미디어 쪽의 컨텐츠를 베이스로 이제 플랫폼사와 이제 협업하거나 그리고 OTT와 같은 플랫폼을 또 활용을 해서 산업이 커지는 구조에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회사예요. 이게 예. 사업부가 너무 다양해. 사업부가 너무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죠. 네. 그 표를 보시면 이게 SOTP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영화 부분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홈쇼핑하는 커머스도 있고 쇼박스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것도 여기죠. 네. 그래서 컨텐츠 측면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컨텐츠 측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재개됐을 때도 괜찮고 막 섞여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시장 전체적인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지 뭐. 네. 그래요. 오늘 뭐 시장도 이렇고 갑자기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문자 받고서 갑자기 네.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거거든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건 얘기는 좀 드리기 그렇고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일단 여의도 분위기들이 좀 그러네. 아 랑종 내가 워낙 그 감독님 나온 감독님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영화 극장 가서 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야, 보는 거 겁나네. 아, 근데 사실 극장 이런 것들 CGV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반등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뭐 나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안전해요. 이게 막 시각적으로는 어둡고 굉장히 좀 환기가 안 되고 좀 밀폐되어 그러니까 있고 무섭죠. 폐쇄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순환기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더 위험하다며. 근데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일단은 뭐 거리두기 시행해서 뛰어 앉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그러니까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카페보다는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우려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카페나 뭐 술 먹는 곳들 뭐라 그러죠? 그런 데를 주점이라 그래야 되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 헬스장 다 영업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관은 사실은 더 안전한데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기에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 나훈 감독 특유의 곡성에 나는 그 어떤 뭐 사탄이다 뭐 하는 거 장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약간 그런 빙의 되고 약간 이런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응. 나 원래 약간 그런 샤머니즘. 샤머니즘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뭔가 그런 공포 영화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뭐 이런 또 사담 얘기한다고 안 좋아하더라. 시간 마무리 칩시다. 하여튼 네. 근데 걱정이네. 좀 여의도 부분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날려가지고. 너무 좀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마무리 짓고 다들 건강들 챙기시고요. 주말에도 하여튼 저희들도 이러다가 뭐 분위기 봐서는 뭐 이리온 녹음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네. 지금 분위기가.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